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19년 12월 12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정세균 차기 총리 급부상 종로는 어떻게 되나 입니다. 자, 여러분, 정세균 의원이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 총리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언론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임용석 이 종로 출마설하고 관련해서 정세균 의원이 국무총리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문재인 청와대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조정 작업을 청와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사실 교통정리하는 작업을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종로를 노리고 있던 문재인 정부 1기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이 종로를 포기하고 단기적으로는 정계 은퇴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뭐 그 정도로 이제 정세균 의원이 종로의 터줏대감으로서 세게 버티고 있으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본인이 단계적으로 퇴진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정세균 의장이 지금 이 시기에 왜 국회의장 출신으로서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 출신이 국가의전서열 5위인 왜 총리로 가느냐, 왜 정세균 총리 카드가 급부상이 되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요즘 여러분 청와대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하는 민정수석실을 3중으로 포위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수사가 진행되는 데 따라서 일파만파가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큰 틀에서 총선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래서 저들은 탄핵 프레임으로 가겠다, 뭐 이런 거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정권 국정수행 능력을 가지고 국정심판으로 가겠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여를 맞이하고 있는데, 사실 정치도 없었지만은 외교도 없었고, 그렇죠? 안보, 국방도 없었지 않습니까? 특히 더한 것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 경제가 실종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국정심판 쪽으로 몰고 가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를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 수뇌부는 그들이 말하는 소위 말해서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한 거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탄핵 프레임에 젖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탄핵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사실 권력을 도둑질하고, 두 번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거의 뭐 싹쓸이 하다시피 압승을 했는데, 어떻게 이 국정 수행 능력이 지금 뭐 다른 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56.5%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잘 못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뭐 내년 총선 결과는 자유한국당의 압승으로 나타날 텐데, 아직까지 탄핵의 전설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탄핵 프레임으로 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탄핵 세력인 자유한국당을 이기겠다 하는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고, 탄핵 프레임으로 가가지고 과연 승리를 할 수가 있을까? 두 번이나 써먹었는데 세 번째도 그 약발이 먹힐까요?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한번 가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 정세균 카드가 급부상한 것이 아닌가.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중간평가라고 할 수 있는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이 이 정도 초라한 성적표를 내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성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아마 탄핵 프레임을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세균하고 탄핵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2016년 12월 9일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가결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압도적인 표차로 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국회의장으로서 방망이를 두드린 인물이 바로 정세균 그 당시 국회의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 이제 처분을 받게 되니까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그 당시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직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하고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인물이 그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었기 때문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임명을 함으로 해서 탄핵의 추억을 되살려서 탄핵 프레임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치르겠다 하는 그런 발상인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이 종로가 정치 1번지잖아요. 정세균 입장에서는 종로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게 대권 가도록 가는 데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이명박도 그랬고 노무현도 그랬고 그래서 종로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권 도전해서 대통령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세균도 지난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종로를 두들기였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임종석 이 비서실장이 되게 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뚝심으로 버텨가지고 결국은 임종석으로 하여금 포기하고 일선에서 후퇴하게끔 만든 장본인이 천하의 정세균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세균 의원이 왜 청와대 인사검증에 동의를 해주었고 그래서 청와대는 하나의 카드로서 이렇게 정세균 국무총리 카드를 만지작거리느냐 뭐 그런 건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금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군소정당 4 연합군이 국회를 특히 예산국회를 도둑질 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로텐더홀을 점거를 하면서 가열찬 농성을 국회에서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내일쯤이면은 이 패스트 트랙 관련 법안들을 임시국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또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거기에 따른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정세균 의원 국무총리, 이거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현 국무총리가 그대로 유임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또 청문회를 뚫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물론 수적으로 그 4+1 협의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156명을 찬성표를 이끌어냈으니까 밀어붙이면은 전부 다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국민들 눈에 좋게 비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종로에 남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인사검증에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되게 이제 뭐 정세균 의원 입장에서야 뭐 행복한 비명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제 국회의장이 국가의전서열 2위이긴 하지만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그렇게 존중을 안 하다 보니까 국회의장도 국민들 속에는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국민들 속에는 실질적인 국가의전서열 2위를 국무총리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3부 요인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 해가지고 국가권력서열 5인데요. 실제로는 국민 속에는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국가권력서열 2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지내고 당대표도 몇 번씩이나 지내고 산자부 장관을 지내고 육선 의원 정세균을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특히 종로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종로 국회의원이잖아요. 호남에서 내리 사선을 하고 종로에서 재선을 하고 있는데 육선 의원의 무게만큼이나 정세균 의원을 기억하는 국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정세균 의원은 미스터 스마일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미소를 머금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는 것 같은 그런 좋은 느낌을 주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치고는 되게 태평양 같은 그런 후덕한 인상을 주고 실제 언행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세균 의원이 대권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에 쌍용그룹에 입사를 해서 상무이사를 하게 되는데 DJ가 사실은 정세균 의원을 픽업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가로서 나름대로 이제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했으니까 픽업을 한 거죠. 실물 경제를 잘 아는 사람으로 했고 그래서 정세균 의원은 기업 임원의 경력을 적극적으로 살려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아마 노무현 정부 때 산자부 장관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면은 뭐 사실 뭐 매선 의원이에요. 재선 의원 때인가? 하여튼 뭐 선수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노무현 대통령 때 당대표인가요? 그 당시 당의장이었던가 당대표였던가 하여튼 똑같은 거죠. 뭐 한 사람이 파격적으로 눈높이를 낮춰서 산자부 장관을 했다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의 스펙을 보면 상당히 화려합니다. 대권주자로 가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데 의외로 이제 대권주자로서 못 떴잖아요. 본인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바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갖출 거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에 기업 임원에 그 다음에 이제 국회로 와가지고서는 원내대표, 당의장, 당대표까지 하고 또 국회의장까지 하고 또 현재 지역구가 정치 1번지라고 하는 대선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는 종로 지역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화려한 스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속에 없단 말이에요. 아마 이런 부분을 종로 국회의원을 고집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국무총리를 하면서 실질적인 서열 2위 정세균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면서 차기 대권주자로 스스로를 리이미지 메이킹하는 작업으로 선택을 한 것인가? 뭐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한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국무총리 출신이 대통령이 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낙마를 했거든요. 안 됐습니다. 물론 이제 역대 국무총리가 이렇게 이 여러 권력에서 특히 정치권에서 육선에 빛나는 국회의장을 거친 이런 사람이 또 유사시 국무총리까지 거친 사람이 이렇게 대권주자가 된 경우는 좀 드물죠. 갑자기 이제 정권에서 이 명망가를 수입해가지고
국무총리를 시킨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이 세파, 다시 말하면은 이 어려운 이 정치권에서 생존을 하면서 치고 나가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낙마를 했을 수도 있는데,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뭐 육선 의원이잖아요. 국회의장도 했잖아요. 종로도 탈환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정치력이 막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가 설사돼서 그 그림자 이미지 때문에 대통령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종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정세균보다는 국무총리 경력자로서 정세균을 리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육선에 빛나는 경력을 100분 활용을 해가지고 스스로를 리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은 한번 해볼만 하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서 청와대 인사검증에 동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게 뭐 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조만간 청와대에서 결정을 내리겠죠. 그래서 정세균이냐 아니면은 이낙연을 잔류를 시키다가, 결국은 이제 정세균이 국회의장으로 가면은 임종석이 다시 종로로 돌아오기는 좀 어려운 거고, 이낙연이 종로로 갈 가능성이 많을 거고요. 만일에 이제 이낙연을 국무총리로 잔류를 시킨다면은 사실 뭐 지역구 종로보다는 비례대표로 보낼 가능성이 많죠.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를 하려면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고요. 비례대표는 30일 전에 사퇴를 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뭐 여러 가지 고민은 많겠지만은, 정세균 의원으로서는 이것도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 거고, 어쨌건 정세균 의원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지만은 비교적 인품이 좋은 것으로 이 명성이 좀 있는 편이에요. 뭐 덕장이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런데 과연 총리를 받아들여서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권 가도에 본인의 이름을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김정기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